네, 앞에서 그 19세기 전반의 국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흥선대원군은 어린 왕인 고종을 대신해서 어떤 개혁을 할까요? 그것은 아까 19세기 전반에 나왔던 이런 문제점들, 그런 어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게 되겠지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세도정치 청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좀 그렇기도 한 게 어떤 거냐면은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이 대원군 자체가 뭐 어떻게 국가 뭐 정부에서 힘을 발휘한다? 조정에서 힘을 발휘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실권자는 왕이고요. 그지? 왕에 의해서 모든 명령이 나가는 거고, 다만 지금은 왕이 어리기 때문에 조대비에 의해서 수렴청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렴청정이라는 거는 앞에 발을 쥐고 어린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정치를 실질적으로 누가 하느냐? 흥선대원군이 담당했다 하는 이야기죠. 사실 요 부분에 좀 난해한 점이 어떤 거냐면은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고종실록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순종실록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편찬을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일단 그거에 대한 불신이 일단 가득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흥선대원군을 막 나중에 축혀 세우고 올려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어떤 일화, 사실 조선시대에 이 흥선대원군만큼 어떤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이 잘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거리와 실제 역사적 사실이 섞여가지고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는 애매한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도 뭐 그렇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뭐 역사학자도 아니고 굉장히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교과서 부분을 좀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산이라는 건 없앤다는 얘기지요. 자, 그러면 먼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자기 편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개혁이든지 자기 편, 자기 세력 없이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 가까이에 최근 요 시기로 치면 최근에 정조 같은 경우에도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뭐 초계 문신제, 규장각, 장용령, 일단 자기의 힘을 키워야 개혁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인재를 등용하는데 일단 세도정치 하는 아들은 배제를 하고 종친부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종친들, 그 왕실의 왕족들을 우대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도정치 시기에 굉장히 왕족들이 대접을 잘 못 받았지요. 맨날 놀림당하고 뭐 건방지다고 귀때기 맞고 이런 정도의 야사가 있을 정도로 대접을 못 받았는데,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 종친부라는 걸 만들어서 종친들을 등용합니다. 왕과 친척들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느냐 하면 직부전시라고, 조선시대 과거가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치거든요.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치는데, 이 초시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치는 거고, 걔들이 모여가지고 서울에서 치는 시험이 복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친구들을 등수 매기는 시험이 전시인데, 이 직부전시라는 거는 뭐냐, 종친들은 그냥 전시를 바로 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죠? 보통 전시는 등수 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시까지 올라갔다 하면 다 되거든요. 뭐가 되든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대를 해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권력에 그동안에 소외돼 있었던 세력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죠? 얘들을 굉장히 우대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여기에는 뭐 특히 무신들 같은 경우에 무신들 굉장히 서름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때도 뭐 상소문 올라오고 하니까 나라에서도 뭐 백성들이 살기 힘든다 하니까 뭐 탐관오리 잡아라 하면서 보내거든요. 그럼 보내면 그 친구들이 누굴 잡아오느냐? 무신들을 다 잡아와요. 야들 힘 없다고, 백 없고 힘 없다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을 우대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뭐를 하느냐? 비변사를 해체를 합니다. 비변사라는 거는 원래 국가에 변이 발생했다, 국가의 비상시다, 이럴 경우에 만들어지는 조직이에요. 임시 조직입니다. 근데 조선 후기 들어오면서, 조선 후기라는 거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고 전후 해가지고 워낙 나라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야가 임시인데 쭉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비정상적인 기구예요. 원래 비상시에 의사결정이나 이런 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빨리 진행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예요? 권력이 당연히 한 곳에 쏠리잖아. 그래서 보통은 전쟁 끝나고 나면 없애져야 맞는 건데 워낙 편하고 나라도 어지럽고 하니까 여기에서 주도해서 계속 해온 거죠. 그래서 이 비변사의 권한이라는 게 엄청 커졌어요.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거죠. 조선 후기의 최고 기관이 됩니다. 보면은 전부 다 세도 정치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노기씨, 풍야족씨 버글버글해요. 그래 놓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의정부와 삼군부, 정치는 의군부에서, 군사는 삼군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체를 해서 권한을 분리시켰지요. 알겠죠? 의정부는요, 이거 일종의 하나의 다 따로따로 건물이 있거든요. 자기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가 옛날에 임진왜란 때 불탄 이후에 이게 다시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있지도 않았어요. 이름만 있지 다시 지어지지도 않았거든. 그랬는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재건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체제 정비, 이 국가 체제를 정비합니다. 그러면서 만들게 된 법전이 있습니다. 뭡니까? 대전 회통, 그리고 육전 조례. 육전 조례는 그 의정부 밑에 6조가 있잖아요. 6조. 이부, 호부, 형부, 예부, 병부, 공부. 요 6조의 권한을, 6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적어 놓은 거예요. 적어 놓은 어떤 행정법 이런 책이고, 대전회통은 그냥 공식 법전이지요. 조선에 그 법전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경국 대전. 요건 이제 성종 때 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경국 대전이에요. 이 대전이라, 요 나오는 대전이란 말이 요 경국 대전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사회가 변화하면서 법도 당연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한참 안 하다가 영조 때 합니다. 영조 때 해요. 영조 때 하는 그 업데이트한 책을 갖다가 뭐라 부릅니까? 속대전. 그러니까 대전, 경국대전의 속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나중에 정조 때는 이거를 또 편집을 해서 대전 통편이라는 걸 만들죠. 이 대전이라는 건 경국대전을 통으로 편집했다.
대전회통, 경국대전을 다시 통편집했다. 알겠죠? 이게 그 시험이나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보기로 되게 많이 나와요. 1번 경국대전을 편찬하였다. 2번 석대전을 편찬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알겠지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일을 하나 더 벌리지요. 뭡니까? 경국, 아이고 미안합니다. 왜 경국이가 자꾸 나오지? 경복궁을 다시 세운다. 경복궁이 뭐예요? 경복궁. 서울 가면 지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찾고 외국에서도 오면은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관광 코스 중에 하나, 이 경복궁. 조선이 건국되면서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길 적에 만들었던 건물 경복궁. 이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 활활 불탔죠. 근데 그거를 궁궐 같은 거 새로 지으려니까 돈 많이 들고 이러니까 뭐 전쟁 끝나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놔두고 있었던 거지. 다른 데서 거처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조선 가면은 경복궁 하지만 실제로 경복궁에 거주했던 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창덕궁에서 보통 많이 있지 경복궁에서는 오래 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탄 채로 계속 남아 있었던 거라. 언제까지? 흥선대원군 때까지. 흥선대원군이 권력 잡았을 때가 1863년이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겠어. 임진왜란이 1592년. 대략 거의 한 300년 가까이 불탄 채로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백성들 보기도 좀 민망하지. 아빠 저기 어디야? 저기 궁궐이야. 궁궐이 왜 저래 됐어? 불났어. 왜 다시 안 지어? 에이, 우리나라가 거지라서 그래. 뭐야 이게? 왕실에 어떤 그런 이게 있지. 체면이 있지. 그지? 그래서 한동안 못하던 이 작업을 이제 흥선대원군이 하는 거야. 자신 있다 이거지 이제. 그래서 1864년부터 1872년까지 8년간에 걸친 대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왕이 잘 데 없어가 이거 만들었겠어요? 아니요. 왕실의 위엄, 권위를 회복하겠다 하는 얘기죠. 권위가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좋은 것보다는 좋은 거는 후손들이 좋지요. 이거 덕분에 뭐 관광객들 많이 오고 뭐 한복도 이제 입히고 뭐 사진도 찍어주고 그죠? 요새 가면 여기 외국인들 천지예요. 그렇습니다. But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일단 이런 거 만들려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아무리 흥선대원군이 와서 개혁을 한들 어쩐들 하지만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돈을 막 받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납전, 문세, 마지막에는 당백전이죠. 원납전이라는 거는 이제 원에서 납부한다. 쉽게 말하면 기부금인데 말이 기부금이지 거의 뭐 빼들어요. 양반들한테 야 갖고 와봐. 안 가와 장난쳐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문세라는 거는 그 뭐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여기를 지날 때 세금을 거두는 거. 일종의 그 하이패스 이런 거죠. 고속도로 탈 때 돈 내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 당백전이라는 건 이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니까 아예 돈을 찍어내버리죠. 어떻게?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야, 돈 찍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것도 억수로 고액권으로. 야, 나라에서 돈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있는데 예를 들어 한 장에 뭐 100만원권 막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상평통보라는 거는 당일전, 당이전 이렇게밖에 없었거든. 1 아니면 2인데 100짜리가 나온 거지. 근데 이게 그래도 100의 가치를 하느냐? 이 돈 자체가 예를 들어 뭐 다이아가 박혀 있다거나 금싸라기로 만들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 돈은 뭐 그전에 당일전이랑 당이전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막 찍어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경제가 거의 뭐 바닥납니다. 그리고 나무가 많이 필요한데 이때 당시 나무 좋은 거는 다 어디 있었느냐? 양반집 무덤에 다 있거든.
이 묘지 무덤에 있는 수풀을 막 가지고 오는 거죠. 그 이래 놓으니까 양반들도 이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은 거야. 알겠죠? 그리고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또 뭐 어떤 문제가 있었겠어요? 이런 거 공사하면은 누가 하는데? 누가 하는데? 백성들이 해요. 백성들이 부역합니다. 힘들지. 불만 많지. 어떤 공사를 하든지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겠나? 뭐 돈을 주나 한다고 해서 뭐 밥도 안 주는데 원래 보통 이런 거 나가면 군역이나 요건 군역이 아니죠. 요역이라고 하죠. 요역 이런 거 나가면은 돈도 안 주고 밥도 안 줘요. 지가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기분이 좋겠어요? 이야, 우리 전하가 따뜻하게 주무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불만 많지요. 막 노래도 부르고 그랬대요. 경복궁화 하면서 막. 뭐 이런 쪽으로 하여튼 세도 정치를 청산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목적은 뭐겠습니까? 왕권 강화지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불만들이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런 것도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도 정치를 통해 문제가 많다 했죠. 어떤 거? 삼정 문란.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삼정이란 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전정, 군정, 환정. 전정이라는 건 토지세입니다. 군정이라는 건 군대 가는 거, 군역. 근데 이때는 군대 직접 안 갑니다. 뭐를 합니까? 돈 내면 되죠. 군포를 내면 됩니다. 환정이라는 거는 환곡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전정, 토지세. 토지세를 거두는데 이 시기에 토지세를 거두는 문제가 뭐냐면은 토지 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농사 안 짓는 땅에 막 세금 거두고 농사 정작 짓는 땅은 또 안 거두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요 시기에 토지 조사, 양전 사업이란 걸 합니다. 원래 이거 10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동안 나라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잘 못했습니다. 흥선대원군 때 다시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군정도 나름대로 문제가 많았잖아요.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면은 군포가 잘 안 모인다는 거예요. 군포가 잘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남는 거를 갖다가 또 이 시기에 군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로 거두거든요. 지역 단위.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뭐 예를 들어 군대 갈 애들이 한 100명 있으니까 100필 받아라 라고 정해 놓은 거지. 근데 얘들이 내기 싫어 놓으니까 자꾸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정작 사는 사람들은 30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100필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인당 막 많이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군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호포제. 집집마다 거둔다. 호라는 거는 우리 아파트 101호, 102호, 103호 할 때 그 호자입니다. 집집마다 포를 거둔다. 알겠지? 그렇다 보니까 뭐 양반집, 일반집 뭐 따로 구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반도 포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 군정도 문제 많았어요. 근데 사실 전정이나 군정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왜? 이거는 그래도 법적으로 정해놨거든. 얼마, 전정, 땅 넓이 얼마당 얼마, 영정법 하면서 다 이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로 내가 탐관오리가 뭔가를 해먹으려고 해도 하기가 힘들어. 문제는 얘예요. 황곡입니다. 황곡은 원래 뭐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봄빌, 가갑.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아라. 왜? 봄에는 항상 먹고 살기가 힘들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어요. 보통 가을에 추수를 하면은 가을에는 먹고 살아요. 가을엔 추수하잖아. 겨울에는 그래도 버팁니다. 문제는 언제냐? 봄이에요. 새싹 나올 때.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여름 되면은 보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볼이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하는 거야. 이 고개만 넘어가면, 이 고비만 넘어가면 보리가 나온다. 보릿고개. 그래서 이 시기가 예나 지금은 좀 덜한데 한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해가지고 이 봄에 사람들 먹여 살릴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고구려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진대법. 기억합니까? 당연히 기억 못하겠죠. 그 다음에 고려 같은 경우에는 뭐 의창, 왕건 때는 흑창 이렇게도 불렀죠. 요런 거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봄에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노력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가을에 갚아라 이렇게 된 거죠. 이 황곡이라는 게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정책이에요. 복지사회예요. 먹고 살라고. 근데 왜 이 삼정의 문란에 이게 들어가느냐? 이거를 사람들이 악용하는 거죠. 이자를 받기 위해 보통 한 10% 정도 이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자를 받기 위해서 빌려주고 난 필요 없는데 됐어요. 이번에 농사 잘 됐어요. 근데 써 하면서 이자 받고 나중에는요 악독하게 빌리지도 않아 놓고 어디 빌려주지도 않아 놓고 이거를 받는 거야. 빌려주지도 않아 놓고 야 니 저번에 빌렸지? 서류 조작해가지고 받아가고 요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야. 이거는 뭐 법으로 규정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보통 재미를 많이 봐요. 그래서 삼정의 문란 중에 제일 머리 아픈 게 이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씁니까? 사창제라는 정책이 나오는 거죠. 이 황곡을 나라에서 관리하니까 문제다. 나라에서 관리하니까 관리들이 마치 세금처럼 쓴다. 그래서 문제다. 사창제. 개인이 관리해라. 그 지역에 좀 명망 있는 좀 셀럽들한테 맡겨가지고 하도록 해라. 뭐 그런 얘기예요. 네. 시간이 얼마나 썼을라나? 22분. 제 카메라가 30분 이상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3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28분 남았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삼정의 문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거죠. 100% 됐다라고는 얘기 못해요. 그래도 이 정도의 노력한 것만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힘들어 놓으니까 막 농민봉기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민생안정 정책으로 물론 요 삼정의 문란도 민생안정이겠지만 요것도 역시 목적은 민생안정이지 그죠? 국가 수입도 올리고. 자, 이때 문제가 만든 게 또 뭐가 있느냐? 서원이에요, 서원. 그래서 서원 정리 작업을 합니다. 서원 정리 작업은요, 영조 때 한번 있었어요. 이 서원이라는 게 문제라는 점은 모두 다 인식하고 있었어요. 왜? 얘들이 세금 안 내고요. 군대 안 가고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한테 제사 지낸다고. 원래 이 서원이 생기게 된 목적 자체가 뭐예요? 제사 지내기 위해잖아. 훌륭하신 분들 제사 지내려고. 태계이왕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도산서원에서 제사 지내잖아. 그 비용을 향세라고 해가지고 이 백성들한테 부담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점이 문제래 가지고 옛날에 영조 때 한번 했지. 그때는 1인 1사의 원칙. 그러니까 태계이왕 모시는 서원이 막 각 지역에 많이 만들어다 보니까 태계이왕 모시는 서원이 막 10대 개씩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도산서원 빼고 다 없애.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47개만 남기고 다 없앴어요. 제일 먼저 칼 뽑아든 게 저 속리산 쪽에 있는 화양서원, 그 다음에 만동묘랑 화양서원이 거의 붙어 있거든요. 만동묘라는 건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명나라 그 군대에 보내준 그 만력제를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내는 곳이 만동묘예요. 거의 성리학의 거의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이죠. 그리고 화양서원이라는 곳은요, 송시열이라고 들어봤어요? 붕당 정치의 두목 중에 두목이 송시열이에요. 이 사람을 송자라고 불렀다니까. 훌륭한 사람 이름 뒤에 자자 붙이잖아요. 뭐 공자, 맹자, 뭐 전문자, 뭐 이렇게 붙이거든. 송자라고 불릴 정도로 고인물인데, 고인물을 모시는 서원이 화양서원이거든요. 없앴어요. 야, 없애.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 놓으니까 민생안정은 이뤘는데, 백성들이 사실 이거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백성들은 좋아하지. 민생안정이니까. 근데 양반들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양반들은요, 안 좋아했어요. 근데 워낙 서슬퍼렇게 얘기하니까 대꾸를 못했죠. 이런 얘기가 전합니다. 근세 조선 종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백성에게 해가 되는 거라면 공자가 살아 돌아와도 난 용서하지 않겠다. 공자 살아와도 백성한테 해 끼치면 안 돼. 그죠? 그런 명언들을 많이 남겨요. 뭐 호포제도 그랬고, 보통 공신들의 후손한테는 군포를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그게 공신들이 바라는 걸까? 나라를 위해 우리가 군포 거뒀자는데 공신들도 원할 걸,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명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천주교. 아까 변혁사상이 등장했다 했잖아요. 천주교 탄압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아마 얘기를 또 하게 될 거예요. 동학도 탄압합니다. 그래가지고 천주교 탄압은 1866년 병인박해. 뿐만 아니고 박해라는 건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었다 할 때 박해라고 하는데 수차례 있습니다. 병인박해가 좀 유명한 거죠. 8,000명인가? 결국 이것 때문에 나중에 뭐가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병인양육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동학을 탄압하면서 동학의 교주였던 1864년에 교주였던 최재우를 대구에서 처형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탄압을 했다. 그래서 뭔가 19세기 전반에 있었던 이런 국내 상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하여튼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마치고요. 이제 흥선대원군이 나라 바깥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했을까를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죠? 안녕. 조댓구 해주세요. 조댓구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입니다. 안녕.